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예산 3군데 내려주고 올해 첫 카고 컨텐츠를 가려고 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추워요. 추운데 날씨는 좋습니다. 우천이었고 참 깔끔할 것 같아요. 카메라가 한 대 지금 AS를 갔어요. 영상의 화각이 일관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어쩌겠어요. AS는 보냈는데 촬영은 해야 되고 도착은 이번 주 중으로 한다 그러고, 야, 이 AS가 삼성급이에요. 나 놀랬어요. 월요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화요일날 도착하자마자 바로 전화가 와요. 엔지니어들이 확인했고 새 제품으로 바꿔서 발송해 드립니다. 끝. 뭐든 AS가 좋아야 돼요. 현대차가 그나마 조금 이제 시장에서 버티는 이유가 부품의 공급망이 틀리잖아요. AS 때문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현대차는 가성비로 타는 차가 아닙니다. 현대차 가성비 잃었어요. 현대차, 타타차 고려하실 때 이제 차량 가격만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유지비까지도 고려하셔야 돼요. 저처럼 공회전이 많고 대기 시간에도 신항은 거의 시동 걸고 있어야 되거든요. 대기 시간이 길고 운행량이 아무튼 하루 종일 돌아가고 있어요. 엔진이 돌아가는 그 레벨이 저는 하루 계산해 보니까 16시간 정도예요. 이 정도면은 권장 주기가 한 18,000km에서 20,000km 사이에는 무조건 교체를 하셔야 돼요. 가만히 서 있을 때도 공회전으로 엔진 가동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계산해 보면은 대략 20,000km로 지크스테이션 X7000 이걸로 교환하시면 파비스가 대략 30만 원대입니다. 그럼 이거를 외제차랑 대입을 해보세요. 외제차들이 보통 6만 km에 교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비스랑 외제차랑 유지비는 개념이 틀린 겁니다. 이제 파비스가 무조건 무작정 완전 저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제차 종류나 타타차 다 비교를 해보세요. 타타차는 오일 교환 주기가 좀 더 빨라요. 엔진 오일 리터수가 좀 적게 들어가거든요. 엔진이 좀 작아요. 엔진 크기가 작은 겁니다. 리터수가 작다는 게 아니고 엔진 크기가 작으면서 엔진 오일량이 좀 적어요. 외제차 종류는 엔진이 크고 엔진 오일량이 좀 많아요. 교체 비용도 각각 다 틀리니까 그 내가 운행하는 키로수나 뭐 다 고려해보세요. 수리부속, 수모품 고장났을 때 만약에 파비스가 내구성 얘기하잖아요. 가성비를 잃었어요. 가격이 이제 1억 4천이 넘었습니다. 얘도 1억 4천이 넘었어요. 자, 그러면 부속값도 같이 오른 거잖아요. 공임은 벌써 2배 이상 다 올랐어요. 파비스 공임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 보시면 외제차 차량들 한 번 수리할 때 파비스 2번 수리하면은 외제차가 나을 수도 있어요. 파비스는 2번 수리하는 동안 하루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외제차는 한 번이니까 2번 수리할 때 그 비용을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면 역으로 이용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한 번 나갈 때 큰 돈 나가니까 이거를 현대차가 만약에 2번 고쳤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외제차 종류가 내구성은 좋아요. 부속들이 현대차보단 잘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겠죠. 장점은 없고 뽀대만 있으면은 도로에 저렇게 돌아다니진 않을 거란 말이죠. 승차감부터 이 모든 기술력이 다 틀려요. 파비스가 무조건 나쁘다,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파비스는 제가 8인이를 구매할 때는 얘는 진짜 가성비가 맞았어요. 저는 얘를 1억 700에 구매했거든요. 가성비가 맞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가성비 잃었어요. 차량 변경 계획이 없는 게, 팔고 만약에 긴 차로 간다? 자식 8천만 원 1억 대출 받아야 돼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차량 가격이 안 올랐으면, 한 1,000만 원대 올랐으면은 여기저기 조금씩만 해갖고 새 차 살 수 있는데, 저는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대로 가는 건데, 너무 극단적이에요. 외제차는 무조건 폭탄이다, 아니다, 현대차는 너무 구리다, 뭐 이렇게 너무 갈라져 있어요. 그게 아니고 모든 걸 계획하는 단계에서 모든 비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다만 외제차의 단점은 이거예요. 사고가 나면 도색이나 간단한 외판을 수리하는 게 파비스에 비해서는 진짜 배로 비쌉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건 다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고를 염두하고 운행을 하진 않습니다. 무작정 외제차가 나쁘다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외제차가 잘 활용해서 잘 타면 나쁘지 않은 시대가 왔어요. 문제는 절대로 접촉사고, 외판을 수리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현대차로 맨날 장고장 나서 들어간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제차로 맨날 장고장 나서 들어간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만 보면은 화물 못하죠. 예, 그러니까 화물하지 마세요. 저처럼 운행하면은, 이거 너무 내 자랑 같은데, 저처럼 운행하면은 외제차도 뭐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파비스 지금 46만 탔거든요. 딱 5년 됐어요. 1월 달부로 딱 5년 됐습니다. 60개월 동안 46만 탔고요. 46만
36만 동안 큰 수리는 스프링 부러진 거 한쪽 부러져서 교체했더니 다른 한쪽 부러져서 스프링 양쪽 부러진 거 말고는 수리는 많이 안 했어요. 라이트 물 차가지고 교체하고 배기 파이프 깨져서 교체하고, 근데 가격은 저렴했죠. 큰 수리는 안 했어요. 35만에 DPF 청소 한번 하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외제차로 이 정도 수리만 하면서 탔으면은 저도 만족감 있게 탔겠죠. 근데 맨날 여기 고장나서 들어가고 저기 고장나서 들어가면은 누구든 다 그 차에 대한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외제차에서 많이 드러나는 게 그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요. 잘 타시는 분들은 조용히 있잖아요. 뭐든 일부 때문에 커 보이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습니다. 외제차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외제차를 수리가 뭐 폭탄 맞는다 막 이러는데 만약에 안 맞으면은 가성비라니까요. 이제는 만약에 외제차를 잘 타고 다녔어. 소모품 값이 이제 파비스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해요. 스카니아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도 있잖아요. 패키지 가입하면 할인율도 있고 관리도 되고 하니까 중고 외제차 사면 좆된다. 글쎄요, 그거는 중고 외제차를 그 전 사람이 어떻게 탔느냐에 달린 거지. 어지간하면은 새 차 사서 관리하는 게 좋긴 한데 새 차가 비싸니까 화물은 하지 마세요. 파비스가 이제 1억 4천이 넘어갔습니다. 예산 3군데인데 제 차고지에서 제일 멀은 예산이라 일단 고속도로 타고 따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차지가 다들 너무 가까워서 오늘은 카고 당착도 노려볼만 할 것 같아요. 날씨가 춥구나. 방금 변속기가 빠졌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날씨가 추우면 변속기 오일이랑 윙바디 안에 유압유랑 이 두 가지 오일이 엄청 점도가 높아요. 이렇게 하면 엿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늘어지듯이 막 쭉쭉 늘어나잖아요. 그 정도거든요. 화물하지 말라는 잔소리 하는 동안 첫 번째 하차지를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수입품이에요, 수입품. 추워. 우리 윤 박사님이 준 거 써야지. 푸들이 있네. 맨 뒤에 새 팔레트요. 박스로 된 거. 야, 간식 줄게. 일로 와봐. 아우, 푸들이다. 견식이다. 견식 같다. 일로 와봐. 이거 똥꼬가 나네. 어쭈, 집 지키는 거 봐. 어쩔 수 없는 푸들이구나, 너도. 아우, 귀여워. 얼마 안 됐는데, 얘도? 아직 애기인데? 얘요? 얘 한 3, 4년 됐겠는데? 13살. 그렇게 많아요? 네. 안 먹네? 안 먹어? 배가 불렀네? 얼굴이 이쁘다 했어. 여자애구나. 귀여워. 춥다. 이거 가져가시고요. 가세요. 아우, 추워라. 눈 와가지고 차가 작살났네. 아이고. 우와, 영하 8도네. 열시상차 있으면 얼른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카고차로 바꿔 타고 가야겠어요. 26년 첫 카고차 출격. 좋다. 와, 어쩜 이렇게 일이 없어? 어디 가시는 거야? 아니, 저 9개 온 거예요. 아침에 들어온 거. 아니, 저도 짐 내리고 일하러 가야죠. 지게차가 오늘 불가해서 그래. 오늘 제가 내려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냥. 아이씨, 진작에 내릴 걸 내가 씨.
어휴, 추워라. 아, 어떡해요. 지금 3, 40분 하게 생겼는데. 제가 여기 뭐 하루 이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아유. 수고하세요. 아이씨, 하루 이틀 들어오는 데도 아닌데 하루 종일 걸리고 있어. 자, 한 개 남았다. 가자. 우와. 그러면 뭐하냐? 일이 없는데. 일 잡아놨으면은 얼른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일이 없어. 샤. 수고하세요. 자, 하차는 마무리 쳤고, 문제는 일이 이렇게 한 개도 없냐. 와, 하차를 끝냈는데 일이 없어. 일은 없는데 카고차로 바꿔 타든 준비해 놓고 밥을 먹으러 가든 일이 없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냥 윙카 타야 되나 오늘? 카고를 타려고 기어 나왔는데 카고 일이 이렇게 없으면 일단 카고가 됐든 윙이 됐든 지금 일이 너무 없어요. 일 잡히는 차종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자, 아, 11시 도착이네. 큰일 났네. 빨리 가야겠네. 아, 카고 타니까 재미는 있다. 전라도 쪽으로 짐은 다 맞춰놨어요. 합판 3밴들이니까 나주에서 김해 가는 것까지 맞춰놨어요. 합짐 하려고 했는데 적당한 짐이 보여서 2개 미리 잡아놓고 움직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망사갑바로 한번 조질 것 같은데. 우와. 아이고, 운반비가 다 깎여서 할 게 없네요. 웬일로 운반비가 아이고 정상으로 나왔네. 우리나라에 남은 마지막 합판 공장. 카고들은 싣는데 윙카들은 잘 안 실으라 그러죠. 이게 발을 한 품목당 2개씩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다이면 6개잖아요. 윙카들은 좀 부담스러워 하죠. 그냥 녹색으로 쭉. 아직도 근무하고 계시네. 어? 저 7년 만에 들어왔거든요. 7년? 아직도 근무하고 계시네. 그때 실어주셨던 분인데 옛날에. 아유, 수발 안 되는 거. 아유,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10개요, 이것만. 7년 후에 주무시나요?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7년 후에는 은퇴할 것 같은데 그만둬야죠. 여기 브레이크게임 전 직장입니다. 옛날 예산 볼보에임은 화물 그만두고 여기로 취직했어요. 분포 공장에 있어요. 오야, 자, 좀 더. 됐어. 또 장착이라 빨리빨리 해야 돼갖고. 자. 자.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때리고 그러세요. 손주도 있으실 분인데. 손주는 없어. 손주는 아직 없다고요? 손주는 없어 아직.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지. 3개요? 그러니까 들어왔죠. 가변축도 없는데 어떻게 싫어. 차만 크지 뭐 가변축도 없고. 풀린다 그래갖고 차에 올라가 있어요. 그냥 올라가 있으라고? 또 앞으로 빼야 되니까. 예. 올라가요. 아유. 돌아가셔서 이렇게. 밥 마시고 가시면 돼요. 예. 가세요. 수고하십시오. 갑시다. 으이샤. 아따, 묵직하네. 연비가 얼마나 나올라나. 자, 이거는 뭐 별거 없어요. 바 6개 치면 끝이야. 자, 6m짜리를 6개 치면 끝입니다. 바 꿀 필요도 없고. 6m. 확인하러 가봅시다. 6m가 맞는지. 6m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자, 6m 맞죠? 2개.
3개. 여기다 치자. 아유. 4개. 5개. 6개. 자. 잔소리 한번 들었어요. 댓글로. 안전하게 옆에서, 풀을 때도 옆에서. 거리가 가까워요. 250km. 도착은 3시 한 15분쯤? 야, 영인 IC 생기고 진짜 전라도 가는 길 많이 편해졌네. 천천히. 하비스 사람들이 뻥마력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메가트럭 타보면 그 소리 절대 안 나옵니다. 파비스 진짜 힘 좋은 거예요. 아이고 편하다. 이제 전남을 또 오랜만에 가보네요. 하판은 축짐은 어지간하면 잡지 마세요. 윙카 할 때 하판 떠도 잘 안 잡아요. 무게가 일단 나가는데 1220에 2440을 다 잡아먹으면서 운반비가 영 마음에 안 들거든요. 무게도 그러고. 보통은 가벼운 무게로 1220에 2440이다 그러면은 한쪽에 놓고 1100짜리 실으면 되거든요. 1100짜리 두 팔레트나 1000에 1200짜리 팔레트 두 개 뭐 이렇게 좌우로 실으면 돼요. 근데 하판은 그러기에는 중량이 좀 많이 나가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새벽 한 3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전라도 다녔거든요. 3시 반에 일어나서 가고, 지금 만약에 그렇게 일어나서 가봐라, 생각이 드네. 이러면서 오늘 일과 되게 단촐하네요. 아침에 3군데 내려주고 움직이는 바람에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으면 더 여유로웠겠죠. 밥도 먹었을 테고. 밥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보시면 점심 안 먹잖아요. 점심을 먹자니 오후에 예약 잡아놓은데 늦을까봐 때문에 거기 퇴근 못하고 1, 20분 기다리면 좀 죄송스럽잖아요. 저는 그 마음에 일찍 가는 건데, 변수가 없고 아는 짐이고 자주 가는 곳이고 그런다면은 저도 이제 식사 계획을 잡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다 처음 해보는 짐이고, 심지어 동아기업은 저 한 7년? 8년 만에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1톤차 때 가져갈 때 들어가고, 그때 돈 많이 줬거든요. 그때 영등포 가는 거 한 밴들 신으면은 1톤 차가 14만원씩 받았어요. 만원씩 떨어지는 거예요. 14만원 받다가 13만원 받다가 12만원 받다가. 우리 화물하는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은 화폐 가치에 대해서가 좀 개념이 없어요. 그 인플레이션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들은 계속 비싸지고 있는데 버는 돈은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걸 인플레이션인데, 5톤 차가 이렇게 3밴들 싣고 오산 가는데 1톤 차로 서울 가던 요금도 안 줘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지금 뭔가가 많이 무너졌어요. 예. 그때 기름값이 보조금이 330원일 때 1200원 정도였거든요. 씁쓸하네요. 예. 지금 하차지가 무한 1로인데, 무한 1로에서 길이 새로 뚫려가지고 나주 동수동 왕곡면 이렇게 같이 보거든요. 동수동 왕곡면이 점 하나만 찍으면 동수동이고 왕곡면이고 그래요. 거기에 한전 자재 단지가 모여 있으니까 경상도 가는 거 운반비 정상으로 하나 나왔길래 독차예요. 오늘은 합침 없습니다. 먹고 싶다. 자, 이제 하차지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이 길로 그대로 나주 가서 김해 가는 짐 싣고 퇴근하면 됩니다. 아, 옛날 생각난다. 옛날에 목포 무안 정말 재밌게 다녔거든요. 여기 제재소에서도 짐 실어보고 아시죠? 이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유, 이걸 또 지나갈라 아유, 진짜 이걸 지나가네. 야, 보셨죠? 우회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래서 우회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아유, 무서워요. 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차해 볼게요. 바로.
옆에서 와, 뒷바퀴 들린다. 그래도 이런 거는 세 번만 뜨면 되니까 금방이니까 정리하면 좋은데 그러면 촬영을 못해요. 야, 내가 이거 봐 정리 안 하고 넣는 걸로까지 욕을 먹으니까 노이를 잡아버릴 것 같아요. 와, 김해 가는 거 실러 가볼게요. 탈출짐, 전라도 탈출짐 실러. 자. 이렇게 끝났어요. 차 없는 동네인데 내가 나올 때 이렇게 5대가 나오다니. 와, 세상에서 제일 싫은 방지턱. 얘기했던 4시 반까지 늦지 않게 도착했어요. 자, 롤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을 해보자. 아이고, 난이도가 좀 있겠는데 이거? 플러스 카고의 부피찜은 진짜 난이도가 높아요. 큰일 났네. 집 난이도가 있네 이게. 와, 씨. 이거 눕혀서 실어요? 세워서 실어요? 그냥 가요? 일단 가. 둥그런 게 이제 역시 카고는 쇳덩어리를 해야 돼. 고상이 고상. 예, 고상이에요. 1200짜리 2달러 쳤어요. 2400. 2400으로? 다행이네. 깔끔한 짐이네, 다행히. 아까 앞에 분 싣는 거 보고서 조졌는데 저런 거 실으면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또 세팅해 와야지. 이렇게 하고 골바 치시면 돼요. 큰일 났다. 망 여기까지밖에 안 올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내가 그리고 용차는요 넓게 안 싫어. 이러면 이제 날로 먹는 짐이지, 이렇게 되면은. 오랜만에 망사갑바를 치겠구만. 시간 내서 빨리 갑바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유, 망사갑바 5, 6짜리면은 들어가고도 남는 건데 이게. 몇 개 남았어요? 4개. 4개? 아유. 위험하니까 내리시게. 내려갖고 펴갖고 사람 이쪽으로 올라가고 지게차를 싸고 위험하니까. 그럴까요? 얘가 작은데, 딴 거보다. 안 펴요가? 반 접혀 있으니까. 예. 아이고. 아, 이거 작으면 큰 걸로 바꿔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됐어요. 여기 센터 여기. 예. 5, 6짜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 이거 하나 기준 잡아서 이번에 했어요. 이거. 이번에 했어. 반대쪽 잡아서 나는 잡아놓고 뒤에 차를 앞으로 좀 빼시게요. 예. 더 들어가야 되니까. 아, 차 더 들어가야 돼요? 차 앞으로 이동. 아, 가볍다.
가볍다, 가벼워. 자, 일단은 앞뒤로 준비는 해놨고, 끈 처리는 대충 해도 됩니다. 이렇게 대충 고무줄. 일단은 고무줄을 대충, 왜냐면은 너무 당겨 놓으면 반대쪽에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쪽에다 바꿔야겠다. 고무줄 조심. 자, 그럼 일단 기준을 잡았어요. 아직도 3개 더 남았어. 힘들다, 씨. 봐, 7개. 아, 사람 잡네, 잡어. 보셨죠? 아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카우차 하지 마세요. 카우차뿐만 아니라 그냥 화물은 아무도 하지 마세요. 아유, 이게 뭐 좋아, 이게.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솔직히 2700 윙이었으면 그냥 싣고 출발했는데. 내일 바 정리를 몇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씨. 어떻게 싫긴 싫었네? 바만 하나, 둘, 셋, 넷, 다 17개. 7m 카고였으면 다르게 실었을 것 같아요. 이제 8m라 좀 편하게 실은 것 같은 감이 있어요. 파비스 높이 2700짜리한테 10m 20한테 보내면 딱인데. 아유, 땀난 거 봐. 그래도 그거 조금 움직였다고 또 땀나는 거 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오랜만이에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요번에도 같이 하실 거죠? 실장님 내일쯤 전화 좀 한번 주시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바쁜가 봐요. 월요일과 좀 바쁘고 신호등 한가하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냥 윙카 하세요. 카워차 하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카워차 하지 마시고 아니. 화물은 하지 마세요. 화물은 이게 좋아 보여요? 다 7개 치고 아우 송하고 아파 죽었어. 그리고 아무튼 이제 갑바가 작다고 지적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갑바를 준비하는 컨텐츠를 기획 중이라 지금 그거를 고무줄을 안 낀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진 마시고 수고하십시오. 감사했습니다. 기획한 게 있어요. 그거 할 때 할 거라. 그러면 또 그러죠. 준비가 안 됐으면 기어 나오질 말든가 또 그러시겠죠. 밑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느라 그런 거니까 좀 이쁘게 봐주세요. 거리 짧으니까 좋다. 맨날 뭐 330km 막 300km 이렇게 다니다가 함안휴게소까지만 가면은 한 200km만 가면 되거든요, 지금. 너무 널널하니까 좋네. 오랜만에 독차바리 중거리로 돌아다녀 봤는데 너무 재밌네요. 이 정도만 짐 잡혀도 화물 할만하다 하실 거예요. 이게 쉽지 않으니까. 저 오늘 운반비 괜찮게 받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운반비가 많이 좀 아쉬워요. 그 심리를 이용한 배차들을 많이 하니까 좀 아쉽죠. 이런 가벼운 부피짐은 높이가 2700까지인 것 같아요. 2700 넘어가는 짐은 부피짐은 안 하는 게 좋죠. 이래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높이짐이 은근 많아요. 그래서 갑바 사이즈랑 컨텐츠를 지금 준비 중인 거라 준비를 못 한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안전 조치는 다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중거리 하나 타고 아니면은 뭐
중장거리 타고 장거리 타고 뭐 아무튼 걔네 뭐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오늘 하늘에서 뭐 내린 날이에요. 이거는 이게 쉽지 않아요. 아무튼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윙카 해야겠다 아닙니다. 그냥 화물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셔야 돼요. 해가 졌네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제 영상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한 편씩 찍어내는데 카고 비중을 늘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얘가 가변축이 없으니까 짐이 다양하지 못하니까 지금 수입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윙가디 위주로 하는 거니까 그럴 거면 때려쳐 하시면은 안 때려칠 거니까 보기 싫은 분들은 싫어요 채널 추천 안 함하고 얼른 나가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